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25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자, 이제 4월 달도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5거래일이죠. 5거래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정확하게 5거래일인가요? 잠깐만요. 체크 좀 해볼게요. 오거래일 맞네요. 네, 그러면 코스피도 5거래일이 남았고 암호화폐도 5거래일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볼까요? 자, 올봉이고요. 예, 거의 상단선 위에서만 머물고 있죠. 어, 금요일에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해서 선물이 3포인트? 3포인트 정도 올랐던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야간 선물을 체크를 해보면 3.05, 예, 3.05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0.71%. 자, 이제 다음 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달로. 일주일 남았으니까 다음 달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현재가를 기준으로 할게요. 현재가를 보시면 이게 상단선이에요. 1번, 2번. 그리고 요게 하단선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카페 게시판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카페 회원분이 이제 올린 질문이 있었어요. 사용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사용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단선이 나올 때 봉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봉의 일부에서 나오는 경우죠. 여기를 이제 A라고 하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거죠.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사용하지 않은 선입니다. 그리고 1번과 2번도 사용하지 않은 선이에요. 그럼 이거는 강한 거고요. 요거는 약한 거고요. 예, 여기부터 강한 거죠.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각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좋으니까 강하고요. 이 정도면 이거는 이제 애매하고요. 이거는 각도가 약하고요. 요건 각도가 약하고요. 이건 각도가 강해요. 그러니까 강한 선은 1번과 2번, 그 다음에 6번이죠. 이렇게 두 개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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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요거를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A, B, C는 강한 선이고 나머지 선들은 그렇게 강한 선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남은 5일 동안의 문제는 뭐냐? 예, 종가가 고가에 얼마큼 다가가느냐. 이 거리가 핵심이에요. 이 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상승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예,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 하락할 여지도 존재하는 거죠. 자, 고가는 요거, 고가는 여기요. 그 다음에 저가도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가는 여기가 고가고요. 요거는 이제 대문자 B로 표시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고가예요. 저가는 여기가 저가입니다. 아, 저가는 하나 더구나. 저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대문자 C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 고가, 그 다음에 여기 저가예요. 요 두 수치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번 달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도는 보는 바와 같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따져보면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 얘기는 여기 고가가 제일 낮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고가를 따져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5번이 제일 낮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3번 고가가 가장 낮아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5번이 4번보다 낮아지면 실제로는 3번이 가장 낮은 고가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네,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저가를 깨면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이 가장 낮거든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그럼 4번이 가장 낮아지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가장 낮은 저가는 이봉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여기를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이번 달 저가가 손절선이에요. 단순합니다. 네, 이번 달 저가가 손절선이다. 그리고 여기 요 하단선이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예, 그게 관건이죠. 그러면 요 위치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에 요 공간이 이제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매도자는 전봉 고가를 넘지 않으면 완전 베스트인데 전봉 고가를 넘어도 어쨌든 계속 기회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예, 전봉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이제 손절을 할지 홀딩을 할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홀딩 전략을 쓰시면 물렸을 걸 감안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도 어쨌든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월봉 고가랑 그다음에 종가 사이에 거리가 길면 예, 매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좁아요. 고가랑 저가 사이가 엄청나게 좁아. 그러면 매도자에게 매우 불리하겠죠. 그리고 매수자는 그 만들어지는 하단선과 이번 달 저가 사이의 공간, 요 공간만 매수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요 4번과 5번, 요 하단선은 설명드렸듯이 약하잖아요. 각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건 누르면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하지 않는 예, 그런 전략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주봉은 시가가 하단선이에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요거 1번과 2번이 하단선이고 3번이 하단선. 그러니까 요게 매도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매수자 영역이었죠. 이렇게 되죠. 매도자와 매수 영역. 예. 근데 시가가 딱 하단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가를 찍고 나서는 상대적으로 상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음. 제가 지난 주까지,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까지 타이거 고버스를 모았다가 예, 금요일 날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린 이유가 이 하단선 때문에. 예, 시가가 찍히면 바로 하단선이라 다시 사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타이거는 다 팔았어요. 자, 요 구조는 조금 이따가 선물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가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는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 예, 여기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1번과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 일봉으로 보면, 예, 여기가 하단선, 여기가 상단선. 그죠? 1번, 2번. 다음에 3번. 거꾸로죠? 완전 거꾸로예요. 주봉으로 보면 시가가 하단선인데 일봉으로 보면 시가가 상단선이에요. 그 얘기는 일봉은 누르고 주봉은 받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각각의 봉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고요. 이제 선물 지수로 볼게요. 선물 지수로 보면 야간 선물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야간 선물을 반영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봉. 월봉은 429.95를 반영합니다. 429.95.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상단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네, 여기랑 여기에 있죠. 하단선은 여기에 있고요. 전봉 저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매수자의 영역이 요만큼이고요. A. 매도자는 여기서 할 수 있죠. B. 예. 근데 매도할 수 있는 위치가 이번 달 고가 부근에 있으니까 이번 달 고가를 지킬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그래프. 그러니까 3.05포인트가 상승한 상태의 시점에서 보면 예,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오히려 넘으면 매도한다죠.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니까 요 A 영역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C. 그럼 이제 거래 전략은 명확하죠. A 영역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면 매수를 한다. 단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예, 지난달 저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추매를 하신다고 해도 지난달 저가가 붕괴돼야 추매가 되는 거죠. 매수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매수를 하고 싶으면 지난달 저가가 붕괴됐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선물 전략이에요. 선물로 봤을 때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도 똑같이 429점 아니구나. 주봉은 시가만 변하죠. 그래서 429.95. 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하단선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 전봉 저가는 여기고, 여기가 이제 매수 영역이 돼요. 그리고 매도 영역은 여기에요. P. 여기 얼마냐? 433.88? 정확한 값은 433.84. 433.84래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가줘야 매도할 만한 거죠. 이건 이제 매도자 입장이에요. 곧버스. 매수자는요. 429.51. 429.51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429.51 아래에서는 매도는 못하는 거예요. 매도는 못한다.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 더 황당한 건 월봉의 상단선은 420이구나. 420 정도 되죠. 근데 주봉의 하단선이 429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봉을 보면 매수해야 되고 월봉을 보면 매도해야 되죠. 그런데 주봉의 매수 영역과 월봉의 매도 영역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완전히 포기하셔야 돼요. 매수를 포기하든 매도를 포기하든.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 어, 외국인이 주봉만 딱 붙잡고 위로 가면 어떡해요? 그럼 안 떨어져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 봉이 완전히 우월한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 봉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월봉에 매도 쳐야 되는 가격인데 그 위에다가 주봉이 매수해야 되는 가격을 받쳐놓은 거예요. 희롱하겠다는 거죠. 자, 매도자는 433.84 위의 영역을 활용하고 매수자는 429.5 아래를 공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주봉은 어떻게 끝날까요? 퀘스천. 자, 요 봉이 요 봉의 고가가 가진 의미는 이건 월봉의 고가예요. 그죠? 월봉의 고가고 하나, 둘, 셋. 요 어딘가에 월봉의 저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봉이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봉이 고가하고 가깝게 끝날 거냐? 아니면 고가랑 멀어질 거냐? 예요.
그래서 고가랑 멀어지면, 그죠? 고가랑 멀어지면 다음에 또 넘어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422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을 그릴 때 이 봉을 완전히 양봉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음봉으로 끝내느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음봉으로 끝낸다 그러면 내릴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릴 의사가 있다. 네, 의사 오케이. 양봉으로 끝내면 조금 더 가겠다예요. 양봉으로 끝내면 조금 더 가겠다. 그러니까 이 봉이 양봉으로 끝나느냐 음봉으로 끝나느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갭상승까지 해놔서 이제 더더욱 의미가 크죠. 만약에 개파락했다 그러면 양봉이 난다고 해도 고가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양봉이 나도 하락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은 갭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봉이 나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 깨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봉 하나, 아니다. 봉을 한번 나눠서 그려볼게요. 자, 444 찍을게요. 430, 300, 434. 고가는 434를 찍고요. 종가도 거길 찍을게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종가를 그대로 434로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죠. 주봉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주봉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는 5월 첫째 주에 아이고 나 조금 더 가볼래 라는 의사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434를 찍고 저가를 423 찍어 볼게요. 그리고 종가도 423. 그 다음에 다음 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주봉은 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주봉은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봉이 여기서 내려가면 월봉은 전고점을 못 넘어요. 주봉은 전고점을 못 넘는다는 거죠. 월봉이. 자, 주봉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상승 추세가 딱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꺾이게 되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고 5월 첫째 주부터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승은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봉은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상승 추세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 추세를 연장할 건지 아니면 상승 추세를 종료할 건지는 다음 주에 그려지는 봉의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양봉을 그리면 연장이 되고 음봉을 그리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려지는 주봉의 상태가 또는 결과가 월봉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봉이 결정되는 순간 월봉도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주봉의 움직이는 폭만큼 월봉의 윗꼬리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예, 그 경우에 만약 주봉이 음봉으로 변경이 되면 예,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봐요. 어,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양봉이 날 거다 또는 음봉이 날 거다라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상승 추세다. 그걸 알고 대응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만약에 하락시킬 의지가 있었으면 아래 꼬리를 만들면 안 됐다고요. 왜?
그래야 저가를 깨기 쉽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쭉 달았잖아요. 막 선물을 장중에 얼마를 샀죠? 9천억까지 매수하면서, 예, 아래 꼬리를 달아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월봉이 고가에 가깝게 끝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주일 더 남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죠.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 200에서 설명할 때는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일봉은 시가가 상단선이고 주봉은 시가가 하단선이라고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누르고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걷어 올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양쪽의 힘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갭이 뜰 거잖아요. 이제 갭이 뜨면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없어요. 어, 잠깐만요. 이건 뜨면 안 되는데. 네, 없어요. 그러면 매도는 431.39, 그 위에 433.49니까 제가 보기에 매도한다 그러면 여기요. 433.49 여기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매수는 없어요. 일봉의 매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매수를 가지고 있는 건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하실 거면 주봉을 쓰셔야 됩니다. 주봉을.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을 볼게요. 어, 월요일은 0구간이에요. 0구간. 그러니까 월요일은 상승하기 좋은 시간대죠. 어, 이 시간대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요 3거래일은 상승하기에 매우 유리한 시간대고 오히려 화수목은 하락하기에 유리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만약에 갭상승이 떴다. 그러면 일단 고가 투자 심도도 올라가고 저가 투자 심도도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장중에 매도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이제 조종이 오면 주봉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도자는 화수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고가를 넘지 않는 날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주봉의 상단선까지는 매도자는 기다려 봐야 된다고 봐요. 매수자는 주봉의 하단선에서 그 다음에 금요일 저가 사이인데 그 폭이 꽤 클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분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자, 여기까지 이제 선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돈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돈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랑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잠깐만요. 음, 자, 여기서 4월 달에 현물 거래예요. 현물 거래한 거 보면 개인이 3조 8천억을 샀어요. 개인이 3조 8천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은 1조 3천억을 샀어요. 잘 보세요. 기관은 팔았고 금투도 팔았어요. 금투가 이제 증권이죠, 증권. 요새는 이제 금융투자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4월 달에 어, 카카오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어요. 5천억을 팔았는데 2천억은 본인 지분을 팔았고 3천억은
본인 회사 지분을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3천억은 기타 법인으로 잡히고 2천억은 개인으로 잡혀요. 그걸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럭딜이기 때문에 장중 거래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이 산 것 중에 5천억 빼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은 8천억의 현금을 들고 있는, 아니, 8천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8천억. 개인 중에 2천억을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4조 원어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은 현물을 4조 사고 외국인은 8천억을 사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작년 11월 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은 이 정도 시점에 얼마를 샀냐? 7조 4천억을 샀어요. 7조 4천억. 이 정도 시점에서 외국인이 보유했던 현물은 7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선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물로 넘어가서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선물은 마이너스 2,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선물을 들고 있지 않아요. 안 들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을 끌어올렸잖아요. 이만큼을 끌어올렸는데 오히려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야간에 정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간 데이터는 영업문에서 집계를 안 해주니까 일단 야간 데이터는 제외하고요. 있는지 없는지 뒤집었는지 안 뒤집어졌는지는 모르니까 그걸 제외하고 그냥 주간 데이터의 그 정보만 추려서 본다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400억. 그러면 현물 8천억에 선물 2천억 매도니까 결과적으로 현물을 6천억 들고 있다는 얘기죠. 6천억. 이만큼 올랐는데 들고 있는 게 6천억밖에 안 돼요. 상방에 배팅한 돈이. 작년 11월은 선물 5조, 현물 7조. 그러면 12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이 작년 11월에 들고 있었던 건 12조 원이고 지금은 6천억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11월 대비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 그러니까 상승세가 생각보다 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외국인이 어떻게 했느냐? 작년에 7.4조 원을 사고 그걸 올리면서 계속 나눠 팔았거든요. 예. 올리면서 계속 나눠 팔았어요. 작년에 샀던 거 다 팔았죠. 예. 작년에 그 7.4조 원을 매수했던 거 전부 다 팔았습니다. 지금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이 3월까지 8조에 8조. 3월 달까지 매도한 금액이 8조입니다. 8조. 그리고 지금은 8천억을 샀어요. 8조를 올해 들어서 8조를 팔고 이번 달에 8천억을 샀다고요. 그러면 이게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한 투자 전략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상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7조 원 넘는 돈을 사서, 예, 지수를 상승에다 묶어두고 그 7조 원을 계속 나눠 판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 팔아먹고 나서 4월 달 되니까 다시 8천억을 산 거예요. 그럼 그 8천억으로 얼마나 더 끌어올릴 건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남은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현물을 담을 거냐, 아니면 개인이 현물을 더 담을 거냐는 한번 지켜보세요. 개인이 현물을 더 담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승세는 점점점 더 둔화되겠죠. 개인이 끌고 가는 장은 어쨌든 그다지 기대할 게 많지 않으니까요. 11월 달에 외국인의 몰빵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쨌든 상승 횡보하면서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취약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이 이거예요. 삼성전자. 그쵸? 여기 4월 초에 삼성전자를 얼마를 샀냐면 첫날 3천억, 둘째 날 5천억,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조금 사고, 넷째 날 2,700억,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100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따지면 1조 1천억이 돼요. 5거래일 동안 1조 1천억을 샀단 말이에요. 지금 8천억 남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8천억이 남았다고요. 외국인의 현물이 8천억이 남았는데, 자, 여기서 1조 1천억을 샀는데요. 지금 이틀 동안에 5천억 팔았어요. 예? 이틀 동안에 5천억 팔았다고요. 얼마 남았을까요? 그쵸? 얼마 남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조 1천억, 1조 2천억, 3천억, 4천억. 그럼 총 샀을 때 한 1조 4천억 정도를 샀는데, 1천억, 2천억, 3천억, 5천억, 1조. 그럼 한 4천억 남지 않았을까요? 4천억 정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달에 개인이 잠깐만요. 4월 1일부터 이상하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나? 1.7조 원으로 나오는데요. 매수가. 아, 외국인을 봐야죠. 외국인 2,800억 남았대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이번 달에 남은 현물이 2,800억이에요. 자, 보시면 2,800억. 그러니까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 삼성전자를 쓸어 담은 건 개인이죠. 1.7조 원을 또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에요. 계속 개인이 사요. 외국인은 샀다가 다 팔아먹어요. 그러면 누가 끌어올리죠? 예. 끌어올릴 주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나스닥 지수랑 다우지수가 오르니까 따라 오르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현물을 쓸어 담고 있는 건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외국인이 매집을 하거나 기관이 매집을 했으면 이건 안 떨어져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텐데 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안 떨어지게 계속 받치면서 현물은 뒤로 다 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개인이 사, 하이닉스도 개인이 사, 카카오도 개인이 사, 네이버도 개인이 사. 그러면 오르면 개인만 좋아요. 지금 고버스는 이번 달에 1,900억 정도 샀어요. 삼성전자는 1.7조 원을 샀고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거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담아야 되는데 외국인은 도망가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뒤에서 열심히 팔아먹고 내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1조 원이 굉장히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초반에 상승할 때는. 근데 지금은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다 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에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니까 언제 지수를 빼도 상관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월봉이요. 자, 상단선에서 내려왔어요. 예. 0.7% 오르니까 한 1% 정도 오를 수 있어요. 삼성전자. 예, 공간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처음으로 월봉에서 매수가 찍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예. 매수가 찍고, 어우, 그래도 열심히 감아 올렸습니다. 감아 올렸지만 개인이 샀어요. 주봉. 다음 주 되면 이렇게 하단선이 여기 생겨요. 상단선은 여기 생기고. 그러니까 만약에 등가 기준으로만 볼게요. 그럼 83,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매수자는 82,250원 정도. 그리고 전봉 저가 사이. 그럼 이제 갭 상승이 오면 갭 상승이 오는 것만큼 여기 올라가겠죠. 그러면 매수가가 이 주봉의 위치에 따라 변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봉은 갭 상승 뜨면 이건 못 쓸 것 같으니까 매수 전략은 주봉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월봉도 한번 볼까요? 월봉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달에.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상단선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면 매도 쳐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번 달에 이 정도 가격 밑에서 끝나면 다음 달에는 매도 쳐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 얘기는 다음 달에 고포수 사도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SK 하이닉스요. 예. SK 하이닉스 아래 열립니다. 아래 열려요. 주봉이요. 예. 지금 주봉은 망가졌어요. 갭상승이 오더라도 상단선이 발달할 것 같아요. 예. 일봉은 지금 지수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갭상승 오면 이제 상단선이 위로 확 밀리겠죠. 다음으로 네이버. 자, 네이버는 끼죠. 예. 끼어요. 그럼 근데 상단선이 내려오고 하단선은 여전히 발달합니다. 문제는 저가 깨지면 안 돼요. 예. 저가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아래 꼬리가 적어요. 그래서 남은 5일 동안 예, 올라가지 못하면 매수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서 조금 예, 난해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봉 예, 완전 허당이에요. 갭상승 안 오면 이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예, 일봉도 상단선이 꽤 발달돼 있어요. 이것도 지수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음에 LG화학. LG화학은 위아래 낍니다. 상단선 내려오고 하단선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하락이 시작돼야 되는데 양봉을 만들어 놔서 상단선이 발달하지만 하단선도 발달하는 구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좁아서 양쪽 다 플레이하기 힘듭니다. 주봉도 꼈어요. 예, 일봉도 꼈고 이건 도저히 해석 불능이에요. 저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 이건 뭐 위아래 거의 다 열렸다고 봐야죠. 근데 위는 지금 상단선이 내려오는데 아래는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무 데서나 사셔야 돼요. 주봉은 여전히 상승세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봉도 시가 위로 싹 다 상단선이 발달돼 있어요. 자, 삼바까지 봤죠? 그럼 삼성 SDI 다음 달에 또 끼어요.
다음 주에는 위는 열려 있고 아래는 닫혀 있어요.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하기 좋은 구조.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포기해야 됩니다. 일봉. 일봉은 갭상승이 나와야 돼요. 올라갈 거면. 근데 여전히 상단선은 존재하는 상태예요. 자, 현대차. 골봉 끼었어요. 예, 근데 지금 상승 추세는 거의 붕괴된 상태라고 봐야죠. 주봉. 주봉도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하단선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저가 붕괴되면 매수하기 어려워요. 일봉은 답이 없고. 그 다음에 현대차 다음에 카카오죠. 카카오는 어차피 지금 할 얘기가 없죠. 이건 반대로 조정하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죠. 이번 달 저가 사이. 요 영역에 이제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공간이고 주봉은 답이 없고 예, 일봉도 답이 없어요. 다음에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엔 볼 게 없어요. 주봉이랑 일봉은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거라 예, 끝났다고 봐야죠. 예, 예,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기아차. 예, 이건 상승 추세가 죽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블린즈 밴드 5 하단선이랑 상단선이랑 둘이 치고받을 건데 이 상태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꺾여서 이제 내려가기 직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주봉 죽었고 일봉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월요일에 그 지수 상승이 실제로 종목의 상승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이건 상단선과 하단선이 서로 만나죠. 그러면 요걸 빼고 볼린저 밴드로만 보면 여기 29만 4천 원대하고 그 다음에 22만 8천 원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상승을 노리는 분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봉 아직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되긴 하는데 이제 주봉이 갭상승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건 상승을 할 거면 일봉은 이제 상승하기 딱 좋은 초반의 움직임인데 문제는 지금 월봉이 거의 상단선 근처에 가 있어서 이건 뭐 이번 주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예, 현대모비스도 다 죽었죠. 주봉, 일봉 다 죽. 자동차는 거의 다 죽었어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수가 상승해도 자동차 쪽에 매수가 안 들어오면 예, 자동차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전자 쪽은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개인이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 쪽은 일단 발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자 쪽은 발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도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 돈을 다시 쓸어 담을까요? 지금 샀다가 외국인이 샀다가 싹 다 팔고 개인이 이렇게 담아놨는데 음, 다시 뒤집어서 개인이 월요일에 왕창 현물을 매도한다?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어쨌든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월봉은 계속 상단선 위에 있는 거고, 예, 주봉은 갭이 한 이 정도 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바로 아래 매수가가 만들어질 거니까 외국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팔면 레버리지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봉 이렇게 생겼고, 이건 시초가를 봐야 되니까요. 갭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봐야 돼요. 월봉은 예, 계속 담을 수밖에 없어요. 월봉만 보면. 근데 남은 일주일 동안 만약에 계속 누르면 다음 달에 하단선이 하나 더 만들어지니까, 예, 다음 달 걸 보고 움직이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시초가에 눌리는 거 딱 보고, 아, 이거 한 번은 조정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시라 그러면 1930원이요. 예, 1930원. 네, 그 정도 봐요. 월요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고퍼스를 매수하신다 그러면 1930원 정도고요. 그걸 타이거로 보면 얼마지? 타이거로 보면 2,000원이요. 그러니까 저보고 내일 너 고퍼스 살래? 그러면 2,000원 밑에서 사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코스피 지수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내내 떠들었죠? 한 달 내내. 5,900원 가느냐, 1억 가느냐 계속 떠들었는데, 그들의 선택은 5,900입니다. 오랜만에 돈 뺀 것 같아요. 예, 1억까지 끌고 갈 돈을 빼버리니까 바로 5,900까지 내려왔어요. 보세요. 하단선, 여기 상단선, 그 다음에 이게 볼펜 20. 예, 이게 제일 골 때리는 차트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단선 아래에서 매수하고 상단선에서 파는 그런 형태가 정상적인데, 하단선의 위치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 위에 있으면 이게 이격이 벌어져서 끌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딱 빼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쪼르륵 무너지는 그런 구조죠. 자, 이제 매수가 아래로 왔어요. 그래서 매수가에선 튕겨줬잖아요, 지금. 그쵸? 매수가 아래에서는 튕겨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요 볼벤 20 상단 아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요만큼의 영역. 이건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어쨌든 수익이 났겠죠. 딱 여기까지예요. 월봉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택을 하세요. 예, 이건 무조건 오릅니다가 아니에요. 예,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보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릴 건 이게 아니에요. 다음 달이지. 상승 추세가 끝나요. 상승 추세가 끝납니다. 예, 이대로 끝나면, 그러니까 5거래일 남았잖아요. 오늘 빼고 5거래일 남은 시간 동안 시가 이상 가야 돼요. 예, 시가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은 시가 이상, 월봉으로 시가 이상 가야 보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낮으면 보유 가치가 사라져요. 감안하세요. 예, 주봉으로 하겠습니다. 주봉. 예, 주봉에는 하단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단선이 많이 있는데 감아 올린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단선 있으면 쑥 감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감아 올려요. 그래서 이게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가 열려요. 아래가 열립니다. 다음 주엔 아래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봉은 무너졌다는 얘기죠? 이제 남은 건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하실 때 월봉 매수 전략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5,900만 원 밑에서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5,900만 원하고 지난달 저가가 제가 알기로
4,15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 사이의 영역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잘 선택을 하세요. 지금 끌어올려야 돼요. 사실 올라갈 거면 팍팍팍 끌어올려야 되는데 안 끌어올리고 있어요. 일봉은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도 되는데 안 끌어올려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린 다음에 그냥 옆으로 횡보치잖아요. 이게 그 암호화폐 거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빨래 널기인데, 빨래 넣는 행위들이 나오면 그다지 즐겁지 않은 거죠. 지금은 어차피 상승 시간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래를 널면 상승이 유리한 게 아니라 하락이 유리한 거죠. 의도를 잘 보세요. 남은 5거래일 동안 월봉이 시가까지 가야 됩니다. 시가까지 가서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놔야 다음 달도 뜨겁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6천만 원대 아래로 내려와서 이 답 없는 흐름을 5일 동안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건 상승을 위한 흐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주봉이 이대로 끝나면 이제 주봉은 죽었다. 그러면 주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저가가 다시 붕괴되면 이제 주봉은 생명을 다한 거고요. 주봉이 생명을 다했다라는 거는 월봉 구조만 남아 있는 거라서 월봉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 저가 5,100만 원대에 있는 거기가 붕괴되지 않아야 매수자는 매수 전략을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코인들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아직도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유하고 싶으면 보유하시되 신규 매수로 접근할 가격은 아닌 거죠. 신규 매수를 접근하려면 190만 원대까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무슨 호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 오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 어렵고요. 예. 리플의 경우도 지금 상단선이 여기에요. 780원대. 그리고 실제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여기에요. 640원대.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정말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홀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시겠다라는 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정말로 그죠? 불난 집에 그냥 맨몸뚱이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오스. 이오스는 이격을 해결했던 자리가 여기죠. 5,300원. 예, 요 자리. 요 자리가 비트코인으로 쳤을 때는 5,9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요 자리가 딱 매수해야 될 유일한 자리고 지금은 상단선까지 다시 왔어요. 자, 11,0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한번 밑으로 고꾸라지면 예,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을 들고 있어야 되는 가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오스의 가격을 쫙 보세요. 이오스의 가격을 보시면 예,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오스를 거래했을 때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여기. 예, 이 정도에서 거래를 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돌아온 건 이번 달이 처음이에요. 얼마나 걸렸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 22개월 걸렸습니다. 거의 2년 걸렸어요. 2년. 그 8,000원이라는 가격을 다시 오는 데까지 2년 걸렸고, 예, 도달하자마자 다시 고꾸라졌죠. 8,000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가장 뜨거울 때는 얼마였냐? 2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4,000원이 이제 6,000원으로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계속 감소해요. 마치 옵션에서 풀이 빠지듯이 예, 알트들은 가치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비트는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더리움은 횡보치고 비트는 올라갔어요. 이더리움은 제가 보기에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길게 해서 보시면 예,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그러니까 이더의 가치는 횡보고 비트의 가치는 상승인데 알트는 죄다 하락이에요. 그렇죠? 알트에는 죄다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예, 알트코인은 계속 빠지는 형태라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안 좋은 거죠. 최고점 근처에 도달했는데 매수를 한다? 그러면 2018년도에 겪었던 것들을 고스란히 재탕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비트가 2,800만 원에서 하락해가지고 알트들이 작살났죠. 그럼 비트가 8천만 원대에서 하락하면 알트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전략은 어차피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수익이 없어. 새로 거래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암호화폐의 매력은 멋지게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반토막 내요. 며칠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다음 주 일요일에 방송을 할 때는 시가 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가 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그다지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건 시가까지는 적어도 가야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